안녕하세요. 대입과 고입의 면접,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현입니다. 근거 있는 입시를 지향하는 에듀큐의 야심찬 기획, 스카이 합격생 21명의 선행학습에 관한 이야기를 쭉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국영수도 아니고 과학까지 선행을 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학생들은 과학 선행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선행학습의 비율은 국영수 못지 않았습니다. 응답자 21명 중에서 초등은 17명, 중등 12명, 고등 7명으로 오히려 초등학교 때 가장 많이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체 초등학생들은 과학학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과학학원에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 4시간씩 수업을 했습니다. 2시간에서 3시간은 이론을 배우고 나머지는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 중등 과정을 끝내야 했기에 매주 시험을 치르며 이론을 빡세게 공부했고 숙제도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과학탐구대회에 친구들과 팀을 이뤄 참가했는데 그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녔습니다. 학원에서 직접 탐구과정 설계, 실험 진행, 보고서 작성을 도와줬습니다. 순전히 대회 준비용이었는데 입상도 못했고 남는 것도 없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학생들의 좀 답변을 보면서 제 초등학교 시절,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만 이 시절이 생각났었는데 저는 이제 그 국민학교는 사립을 다녔고 중고등은 공립을 다녔거든요. 근데 그 국민학교 때는 당연히 과학 수업은 실험실에서 가서 하는 게 굉장히 당연했었는데 중고등학교는 제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약간 어떤 학교의 여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대부분에서 지금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험 실습을 좀 학원에서 하는 게 아닐까라고 싶고요. 여기서 좀 특히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실험 설계, 보고서 작성 등을 도와줬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뒤에서 다시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입시라든가 아니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문과와 이과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 때는 뭐 이 차이가 별로 없었지만 중등부터는 이과 비율이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근데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우습고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는데요. 문과생이 이제 이런 초등 선행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문계 입시였기에 과학 선행이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린 시절 과학 공부를 미리 접해보면서 적성이 아님을 깨닫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당시로 돌아가더라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학 선행 학원에 다닐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본인이 과학에 이제 소질이 없다, 적성이 아니라는 것을 선행학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런지는 또 저희가 한번 과학을 강의하고 계시는 전문가 선생님께 한번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시에서 수학은 문과와 이과 구분 없이 모두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고 저 역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과학이라고 하면 그거는 역시 영재고나 과학고 하는 애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영재고와 과학고를 가려면 선행을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학생 이야기입니다. 과학고 준비 학원을 들어가기 위해 물리일과 화학이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물리원 화학원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친구들이 거쳐왔던 2015 교육과정에 따르면 물리원과 화학원은 고등학교 2학년 과목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과목이고요. 실제로 이과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배우기 때문에 문과를 가는 친구들은 배우지도 않는 과목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연과고 가는 친구들은 고2 과정을 과학고 준비 학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요. 요새 저희 프랩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그 일정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 학원이라는 건 저희가 프랩이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프리페어레이션의 약자죠. 그래서 이제 이 프랩 단계로서 물리원과 화학원을 중학교 1학년 때 했다. 연과고 관련 이제 이렇게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특목고나 전사고, 그러니까 연과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목고 전사고는 이제 뭐 문과형 특목고일 수도 있고요. 외고국제고 아니면 전국 자사고 문이과 다 있죠. 여기를 위해서 과학 선행들을 했는데 하지만 연과고보다는 조금 시기적으로 좀 늦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인 경우에는 일단 통합과학까지, 통합과학은 고1 과정이고요. 이거는 이제 문과, 이과 구분 없이 다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지 1 정도를 중학교 중에 하는 거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사고 진학을 위해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미리 공부했습니다. 덕분에 생명은 단기 학습을 통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구과학은 토양 등 세부 단원에 집중해 내신에서 효과를 거뒀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 이과를 간다고 하더라도 요새는 이제
그 물화생지라 그래요.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을 보통 다 하진 않습니다. 이제 많이 하는, 보통 물화생지를 다 하는 비율은 저희가 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략 한 10% 정도로 이제 볼 수 있고요. 보통은 이제 물화생 정도 3과목을 제일 많이 하는 편이고, 아니면 이제 2과목 정도만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지구과학까지 했다는 면에서는 확실히 전사고 쪽은 준비를 많이 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 다녔던 과학학원에서 통합과학을 너무 재밌게 공부해서 고등학교 화학과 생명에서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과학 공부도 기본적으로 이제 고1 과정인데 이것이 곧 고2 때 배우는 화학이나 생명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결국 선행학습은 입시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연 대학 입시에 이런 과학 선행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지 학생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통합과학은 문과와 이과 모두 같은 시험을 치기 때문에 선행을 하지 않으면 불리합니다. 가능하다면 미리 큼직큼직한 단원의 개념 정도는 숙지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개념선은 정독하고 와야 합니다. 물리나 화학처럼 난이도가 높은 과목은 1년 전부터 선행이 필요합니다. 다회독으로 개념을 익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와는 달리 과학은 공부량이 많아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특징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통합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친구는 문이과가 모두 하기 때문에 하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문과 친구에 해당이 될 텐데,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는 아무래도 잘하는 친구들이 이과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과 학생 입장에서는 문과, 이과가 이제 같이 내신을 내는 과목이 좀 부담스러운 거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히려 문과기 때문에 더 하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요새 좀 최근에 트렌드를 좀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친구는 이제 이 공부량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대적으로 사회탐구 과목들에 비해서 과학탐구 과목들은 공부량이 많다는 게 뭐 다들 인정하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과탐량은 이제 공부량이 많다 보니까 미리 할 수밖에 없다. 이 공부량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뒤에서 사탐론과 관련 또 한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시 고등학교에 와서 해도 된다라는 얘기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선행을 하기보다는. 그래서 이 친구 얘기는 이렇습니다. 중학교 때 잠깐 과학학원에 다니고 고등학교 때는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확실한 문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면 2등급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이제 뭐 일반고 같은 경우에 다 1등급을 받아야 하긴 하지만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2등급 정도면 저희가 선방을 했다고 얘기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굳이 1등급을 맞기 위해서까지 선행을 할 필요는 없었다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학은 아무래도 최근에 메디컬 열풍하고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당연히 수학을 잘해야겠지만 역시 과학까지도 잘 해야지만 이제 특히 상위권 메디컬을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의치한약수로 불리는 메디컬에 간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요? 또 당연히 생명이나 화학은 열심히 했겠지만 뭐 항상 좀 논란이 되는 물리도 과연 열심히 했을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고1은 시험 기간마다 인강으로 내신에 대비했습니다. 고2 과정의 물리1은 연력학 전까지의 역학 단원들이 어렵기에 고1 겨울방학에 인강으로 미리 공부했습니다. 나머지 범위는 학교 진도보다 조금씩 일찍 학습했습니다. 화학도 1과 4단원이 어렵다고 해서 1학년 겨울방학에 1단원, 여름방학 때 4단원을 예습했습니다. 2, 3단원은 역시 물리처럼 학교 진도보다 약간 미리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이 친구가 고등학교에 와서 이 물화생지 공부를 처음 한 친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보면 고1 내신 대비를 인강으로 했다는 면에서 약간 자기주도적이구나 라는 건 이제 분명히 맞긴 하지만 중학교 때 1주단을 마친 상태에서 이제 보통 아이들 표현으로 2회독을 하는 것을 뭐 방학 때 아니면 이제 짬짬이 좀 나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른 과목이나 또 수능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생명일은 2학기에 배울 유전이 어려움으로 1학년 겨울은 물리, 화학에 집중하고 여름방학에 인강으로 유전 파트를 공부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학교 진도보다 조금 먼저 나갔습니다. 수능은 물리와 지구과학을 선택했는데 유명 강사의 강의를 9월까지 현강으로 듣고 이후에는 자료만 받아 영상으로 수강했습니다. 자, 이 친구의 어떤 자기주도 학습적인 과학 공부를 좀 살펴보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일 수도 있지만 학교 진도보다 조금 약간 먼저 공부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고등학교 생활의 설계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생활은 크게 봤을 때 방학이 있고 학기 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기 중은 이제 내신 기간과 내신 기간이 아닌 때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신 기간이 아닌 때, 그러니까 지금 1학기가 아마 지금 끝나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4월과 6월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 보통 학생들이 최소 4주 정도 내신 기간에 들어갑니다. 근데 3월과 5월은 내신 기간이 아니죠. 그래서 이 학생은 4월, 6월에는 당연히 내신 준비에 집중을 하지만 시험 준비에 3월과 5월은 나름대로의 선행, 약간의 선행을 하는 기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부수적인 얘기지만 제가 이제 입시 컨설팅이나 아니면 이쪽 그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대다수 일반고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1,800개 고등학교 중에서 한 1,600개 정도 학교들은 내신 기간 4주만 공부를 해도 2등급, 여기서 말씀드린 2등급은 한 상위 11%, 아직 현재 고2까지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제대로 하면요. 그리고 이제 보통 1등급에 들어가는 친구들, 한 상위 4% 들어가는 친구들은 내신 기간이 아닌 3월과 5월에도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나오는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들 많이 얘기 나오는 일반고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수능 체제를 맞추는 거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수능 공부를 하면 사실은 대체로 맞춰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가 굉장히 치열하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정도 양이면, 이 정도 공부량이라면 수시 혹은 수시에서 일단 수시 기준 봤을 때 소위 말하는 인서울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과학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선행학습에 대해서. 하지만 좀 유의사항 그리고 또 선배로서의 당부들도 있지 않은데 한번 같이 보시죠. 수학처럼 과학도 중2, 중3 때 배우는 물리 1, 화학 1은 수학이 미적분보다 이해하기 어렵고 문제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헛공부한 느낌이었고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다시 물리 1과 화학 1을 다시 공부하니까 개념을 다 잊어버려서 처음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한 학기 선행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행을 언제 얼마나 할지가 가장 관심거리인데요. 이제 이 친구는 가장 좀 보수적인, 그다음에 천천히 나가는 한 학기 선행을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또 전문가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수능 과목 선택에 대한 조언도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게 이제 지구과학인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약간 반성 내지 후회도 있었어요.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지구과학을 선택한 것이 후회됩니다.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공부한 물리를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내신 성적도 잘 받았고 지금도 혼자 역학 문제를 풀 정도로 좋아하는데 지구과학이 인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과탐은 적성대로 고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수능은 이제 표준 점수로 변환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정시에서는 그래서 아무래도 인원이 많고 상대적으로 뭐 또 평균이 낮은 과목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구과학들을 가장 많이 선택하는 편입니다. 물리화학은 일단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생명은 또 이제 메디컬 가는 친구 택하다 보니까 많이 기피를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 학생 선배의 얘기처럼 단순히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게 이제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해서 내가 공부하는 데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좀 후회를 볼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사탐런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탐런은 뭐냐 하면 이제 이과를 지향하는 친구들이 이런 과학 과목이 아닌 사탐 과목들을 선택해서 수능에 응시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금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그냥 전략적으로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혹은 내신을 수강을 했고 잘 나왔던 과목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정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국영수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과학은 아무래도 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간은 없고 공부할 과목은 많다 보니까 시간 한별 따지다 보면 이제 가장 적은 시간을 들여서 효과를 내는 이제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신과 수능 모두에서 과학은 어떻게 국영수와 병행해서 공부를 했어야 할까요? 고2 내신으로 물리, 화학, 생명을 선택했는데 무작정 선행을 하지 않고 어려운 단원을 위주로 선행학습 계획을 짜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고 다른 과목 공부 시간 확보에도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시키는 것만 독학하면 충분합니다. 물리는 내신으로 공부해도 고3 모의고사나 수능을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유명 강사들의 커리큘럼을 쭉 따라가면서 시키는 것만 독학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탐구 과목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국영수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자, 특이한 답변들 중에 하나는
국영수가 확실하면 굳이 과학까지 잘할 필요는 없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입시 공학적으로는 저는 맞는 말이긴 한데요. 일반화되기는 보편적으로 적용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단기간에 성취도가 올라갈 가능성은 과학이 국어나 수학보다 높기 때문에 어떤 점수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과학을 버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입에서 과탐덕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시로 진학해 수능은 최저만 맞추면 되었는데 국영수가 안정적으로 나와 3합 5, 6은 충분했으므로 과탐은 상대적으로 여유있게 공부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친구처럼 국영수가 정말 3합 5, 6이 나와주면 가장 행복하겠죠. 하지만 이제 최저를 맞추는 데 있어서는 결국 탐구 과목을 빼놓고 맞춘다는 것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많은 일반적인 학생들은 탐구 과목 하나 혹은 두 개를 꾸준히 잡고 간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과학에 관한 메디컬과 스카이 학생들의 경험담을 들어봤습니다. 선행학습을 하지만 훨씬 경우의 수도 다양했고 자기주도적인 면이 좀 더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일반화가 가능할지 또 다른 친구들이 따라해도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 선생님을 모시고 또 한번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